사랑에 빠졌다가 혼자 이별을 했던 그런 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번에는 잠깐 쉬었다가 쉬는 느낌으로 이제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취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과거의 추억팔이 하면서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인이 입사 당시에 대략적인 입사 스펙 한번 말씀을 4년제 공대 나왔어요. 공대 이제 4년제 공대. 근데 뭐 저는 뭐 대학교 친구니까 네, 뭐 지방 국립대인데 좀 괜찮은 지방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좀, 네, 그런 대학 좀 나쁘진 않은 학벌입니다, 저희가. 네.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학점은 어느 정도시죠? 학점은 저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가 네. 이제 제가 기준이 다른 분들은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막 기본적으로 일단 3.6은 다들 넘으시잖아요. 참고로 저희는 4.3이 만점이었습니다. 네, 3.6은 대부분 넘으시는데 저는 3.4를 겨우 넘었어요. 3.3, 4 이 사이. 기업체에서 산학 장학생이나 또는 이제 이런 걸로 설명회가 올 때 지원 자격이 있어요. 3.6. 약간 거기도 힘든 그 정도 학점이었어요. 그러면은 영어 성적은요? 영어 성적은 800 중반이고요. 800 중반. 토스도 레벨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레벨 6인가 7 중반에 있습니다. 토익 800 중반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다른 인턴 경험이나 뭐 그런 산업체나 뭐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학교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학교 연구실 인턴. 네. 요거는 뭐 저희 학교는 살짝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학교 연구실 인턴이 저희 학교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경험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저는 스펙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게 나름 어필도 취준 때 잘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들 대학원 가려면 연구실 인턴을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하게 되고 막 친구 따라가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격증은요? 자격증은 화공기사 정도 있었어요. 화공기사. 네. 참고로 전공은 화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전공 화공이었습니다. 전공은 말 안 하고 시작했네요. 화공기사 그래도 하나 계셨네요. 저는 네, 화공기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회사 와서 저는 땄고요. 회사 오면 있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쌍기사가 진짜 보편적이고. 와, 3기사도 있었어요. 3기사도 2명인가 봤어요. 자, 그러면 대외 활동이나 뭐 다른 기타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요, 딱히 없었어요. 그냥 학교 동아리 활동 조금 하고 특이하게 볼만한 대외 활동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점 별로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고 영어 성적 그냥 800 중반에 기사 하나 그리고 대외 활동이나 기타 경력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발전 공기업 합격했습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겉에서 보면 완전 무스펙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깸만과 함께라면. 그러면은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뭐 1학년 2학년 때부터 나간 건 아니고 취준 시절에 알아서 다른 회사도 준비하면서 이제 공기업도 발전 공기업도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보자 해서 같이 준비하게 되었고요. 다른 분들 보편적으로 하듯이 똑같이 준비한 것 같아요. NCS 책 사서 풀고 이제 인적성 공부하고 이제 합격하면 면접 스터디도 진행하고 다른 분들 보편적으로 한 거 다 똑같이 한 것 같아요. 다른 특이하게 남들과 다르다라고 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NCS 같은 경우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어요. 몇 건 정도 푸셨는지 대략 기억이 나실까요? 일단 7건, 8건 와, 진짜 많이 풀었다. 근데 생각으로 발전 공기업 책이 거의 없어가지고 다들 다 풀어보셨으면 다들 비슷한 책을 다 사서 풀어봤을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 이상 7건 그 넘어선 책 종류가 없어요. 그러면은 NCS 공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NCS라고만 딱 잘라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인적성 포함해서 인적성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한 거 이제 다른 회사도 준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준비 기간은 6개월 한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취준 준비하고 한 달 후에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거의 4학년 들어갈 때 바로 취준 준비를 했으니까 겨울 때부터 그때부터 치면 한 8개월 한 것 같아요. 작성 시험 전까지. 면접은 면접 스터디만 하셨나요? 네, 면접 커버? 스터디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면접은 그럼 딱 인적성 끝나고 나서 바로 준비를 했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준비를 좀 하고 계셨나요?
면접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 면접 스터디도 하고 있어서 그걸 하면서 이제 인적성 발표가 난 다음에 이 회사 이제 면접 스터디를 이제 사람들 알아보고 그때 시작하게 됐죠. 합격했다는 결과 이후 이 회사만 따로 준비한 건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다른 회사도 같이 네. 병행을 했기 때문에 면접은 어느 정도 준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죠. 발전 공격 지원하면서 인적성이나 면접에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뭐 그런 썰을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개별 면접보다는 합동 면접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합동 면접이라면 이제 뭐 다대다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저희 조를 짜게 해서 네. 이제 조원들이 함께 결과를 추해내거나 아니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는 면접인가요? 토론하게 되는데 이제 저는 약간 저만의 전략을 짜고 갔어요. 발전 공기업이라 생각해서 이제 그래도 공기업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공감해주고 거기에 더 살을 덧붙여서 의견을 강화하고 마무리로 제가 생각하는 더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자. 나름 발전된 방안 이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저는 의견을 맞춰가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게 저는 면접 때 가장 잘 보였던 점수를 받았던 부분이지 않을까. 미리 그 토론 면접이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전략을 세우고 네, 가셨군요. 나름의 전략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있고 잘 먹힌 것 같고. 네, 대부분 비슷하게 했는데 한 분씩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의견은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박하시는 분이 한 분씩 계셨던 것 그럼 같아요. 그분은 합격했나요? 아 떨어진 것 같네요. 아 저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면접 때 그런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기억나는데 저도 이제 저는 3명에서 같이 들어가는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 양옆에 모두 여성분이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제 좀 아름다우셨어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우시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같이 합격을 해서 같은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그냥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들어갔죠. 근데 좀 면접을 생각보다 못 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입사한 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혼자 정말 슬펐던 혼자 사랑에 빠졌다가 혼자 이별을 했던 그런. 본인 걱정 안 하고 상대방 근데 저는 제 걱정을 안 했던 게 그때 저는 제가 합격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면접 때 너무 좀 잘 보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제 지금 입사한 회사 면접이 거의 막바지였고 그 전에 사기업 면접들을 여러 차례 많이 보니까 너무 좀 면접에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익숙해져서 긴장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잘 봤었거든요. 저한테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딱 생각했습니다. 느낌이 오셨네요. 바로 느낌 왔습니다. 느낌이 왔네요. 여기는 내가 진짜 무조건 합격이다 생각했죠. 뭐 갑자기 제 자랑해 주셔서 그러면은 아까 뭐 사기업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몇 군데 정도 지원을 하셨고 뭐 원래 목표는 어디였어요? 사기업은 10군데 넘게 지원했고요. 10군데 넘게 지원했고 이제 화학 쪽 관련된 사기업은 다 넣었던 것 같아요. 삼성, LG 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유회사 다 넣고 다 넣고 이제 정유회사까지. 그 중에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원래가 어디였습니까? 뭐 몇 군데 하나만 꼽아도 사기업 중에서는 정유회사였죠. 정유회사. 사기업 중에는 정유회사. 원래 사기업을 더 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아는 게 사기업 쪽이 오히려 저는 처음 준비할 때 공기업 쪽은 상대적으로 넣은 게 5군데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사기업 쪽은 제가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공부를 하게 되고 더 좀 알게 되더라고요. 딱히 가고 싶다면 어디든지 붙으면 갈 생각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인드. 어디든지 붙으면 거기 붙는 데를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워너비는 정유회사였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발전공기업에 오시게 됐네요. 근데 지금이 저는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국까지 오다 보니까 그때 안 간 게 다행이지 않았나.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신 못 간 게.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못 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못 간 정유회사 한 군데에서 최종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렇죠. 최종까지 가가지고 사실 저는 최종 그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최종 그쪽으로 가고 오히려 그 발전 공기업을 저는 여기가 안 되고 저쪽으로 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렇게 반대로 됐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거기 떨어진 데선 기름 안 나와요. 이런 소심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잠깐
잠깐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얍. 자, 이제 취업을 하고 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취준생이랑 뭐 어떤 게 다를까요? 뭐 마인드나 아니면 뭐 회사를 보는 눈이나 뭐 그런 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일단 취준생과 다르게 취업을 하니까 그래도 돈이 생기니까 좀 심적 여유, 그리고 더 이상 취업에 부담이 없다. 네, 부담이 없으니까 약간 심적 여유도 생기고 이제 월급도 받으니까 이제 슬슬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차도 굴리고 싶은 차도 사고 약간 좀 더 여유로워지면서 이제 살 걸 다 사고 확실히 편해졌죠? 그게 진짜 그 돈에 대한 어느 네. 정도 강박 압박이 좀 덜하다는 거. 대학생 때는 사실 진짜 맨날 싼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물론 지금도 돈을 절약을 하고 아끼지만 한 번씩은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을 수 있잖아 이런 마인드. 네, 그게 좀 많이 달라요 이제. 맞아요, 그게 달라요. 돈을 번다고 펑펑 쓴 게 이게 아니라 네. 딱 한 번쯤은 내가 그래도 좀 참다가 먹을 수 있잖아. 나 돈 그래도 이제 버는데 이런 마인드가 좀 생긴 게 진짜 말 그대로 여유 그런 게 좀 생긴 것 더 같아요. 이상 뭐 손 벌리거나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렇게 이제 좀 돈에 많이 쪼들린다 이런 느낌은 없죠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아 그전에 그럼 못 먹고 살았습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굶고 살았어요. 입사하기 전과 후에 지금이 현재 발전 공기업 그 본인이 다니신 회사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입사하기 전에는 진짜 막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입사하고 나서 뭔가 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이런 곳이구나 막 이런 느낀 거. 입사하기 전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공장이고 자동화 시설이다 보니까 마냥 자동화가 다 되는 줄 알았고 마냥 최첨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좀 손갈 것도 많고 고칠 것도 많고 위험한 일들도 종종 있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알게 돼서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죠. 이제 보이는 게. 그리고 마냥 회사 업무가 이제 마냥 깔끔하게 흘러가지 않고 절차도 많고 지금 되게 공감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에서 보거나 취준생 때는 막 일이 진짜 그냥 컴퓨터 두드리고 전화해서 뭐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탁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끝난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맞죠?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서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일을 해도 내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진짜 이게 일이 막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무서워 탁탁탁 두드리고 사인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최첨단 미래 시대는 살지 않아. 아직 현실이에요. 그래서 막 흔히들 진짜 막 하는 말 있잖아요. 아 입사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협업 뭐 이런 거 중요하다, 뭐 인간관계, 사회성 중요하다 하는데 아 진짜 그게 정말 필요한 곳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업무 능력만큼 사람과 인간관계도 엄청 중요해요.